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의 프라미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ECMA 스크립트라고 해야겠죠.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2015년 전에 나왔던 거고 이제 최근에 문법이 바뀌면서 요런 리턴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펑션 실행하면은 값 주고 이거였는데 얘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get 하는데 당연히 구글 서버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비동기라고 그래요. 동기가 아닌 거죠. 얘에서 얘로 넘어가는 건 동기예요. 그냥 아무 기다리는 작업이 없으니까. 근데 get 하러 떠났기 때문에 떠나고 나서 이 밑에 게 실행이 돼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단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는 게 낫겠죠.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속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프라미스 리턴이에요. 이 오쏘나 뭐 다른 것들도 그리고 나중에 어싱크 어웨이트를 쓰게 되면 이 프라미스 리턴하는 거 객체를 가지고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프라미스를 알고 진행해야 돼요.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좀 난해한 개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JS 파일로 뭐 뷰 파일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봐도 되고 JS 파일을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JS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할게요. 여기다가 탭 파일 뭐 테스트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음, 플러그인 안에다 넣었어요. 일단 좀 구분이 되게. 그리고 얘는 음, 누군가 참조를 해야죠. 이 파일이. 항상 이 시작점은 main.js다. 앱의 시작점에다가 얘를 한번 테스트라고 해서 점 플러그인에다 넣어놨죠. 테스트 확장자는 빼도 되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그럼 테스트를 임포트를 해서 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대로는 못 쓰고 테스트 파일을 이제 좀 작성을 해봐야겠죠. 일단 이거 밖으로 내보낼 때는 익스포트 디폴트 이렇게 해서 어, 여기다가 이제 안에 뭐 내용들을 써나가면 돼요. 아니면 익스포트 디폴트하고 이퀄 해서 뭐 넣어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함수 여러 개를 실험해야 되니까 const fu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를 만들면 fu를 찍어보면 fu equal fu 뭐 이렇게 하면 바보 같죠 약간. 예, 이렇게 하면은 바보 같아서 생략해도 돼요. 같은 이름이면. 그럼 fu를 익스포트 시킨 건데 여기 메인에서는 테스트를 임포트 했으니까 test.fu라는 함수를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실행해 보면 fu 이렇게 쓰게 되죠. 이 파일만 이제 가지고 놀면 된다는 거죠. 이걸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동기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간단하죠. 일단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로는 한번 뷰 파일 하나 만들어서 이것저것 시험해 보시면 되고 일단 let 뭐 i는 11, 뭐 let j는 33, let k는 I 플러스 j 플러스 k 이런 바보 같은 식을 왜 쓴 거냐면 이런 게 동기인 거예요. 동기식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또 for let i는 let i 또 써도 되나? 여기서만 도는 거니까 괜찮겠지. j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얘도 동기예요. 그러니까 동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얘가 먼저 실행되고 얘가 먼저 실행되고 이렇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블러킹이 되니까 이게 끝나야지 다음 걸 내려가니까. 근데 비동기식은 좀 얘기가 달라요. 아까 얘처럼 뭘 하러 떠난 거잖아요. 떠난 사이에 이 밑에 뭐가 있다면 밑에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얘 밑에가 다 쭉 실행하고 났다가 갑자기 여기서 콘솔 로그가 찍히고 이런 상황을 비동기라고 하죠. 그래서 프라미스 리턴을 이제 예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프라미스 펑션을 하나 만들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롱 펑션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 인자는 i.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그냥 동기시고 비동기식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setTimeout 같은 거죠. setTimeout은 시간만큼 지연시켜서 실행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일단 view promise resolve. 이게 지금 뭔지 모를 거예요. 그냥 보고 계시면 돼요. 잘 모르시면. 그래서 resolve i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바로 프라미스 리턴 해주는 함수가 된 거예요.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요? 롱 펑션 33. 그럼 아까 걔처럼 then 해주면 r 그리고 캐치 에러가 나면은 일로 가라. 넌 에러니까 에러에는 메시지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33을 넣으면 당연히 33이 출력이 되죠. 근데 여기서 에러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일부러 에러를 내는 건데 지금. 근데 스로우가 아니라 이렇게 에러가 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파일을 읽는다든지 아까 그 웹사이트 아니 뭐 이런 데이터를 읽으러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 데이터가 깨져가지고 뭐 그 컬렉션이 없던가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는 리젝트를 주면 돼요. 리젝트를 반환해 주면은 얘가 지금 의미가 없네. 리젝트를 하면 캐치 이쪽으로 들어오죠. 에러 났음이라고 지금 찍혔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지금 에러를 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는 비동기 함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setTimeout을 줘야겠죠. setTimeout을 줘서 여기에 랜덤하게 s.random 하고 곱하기 1000 이 정도 하고 이게 resolve i 그럼 33을 넣으면은 33이 이제 출력이 되는데 시간이 지금 좀 걸렸죠. 바로 안 되고 이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고 const t는 이렇게 해놓고 t만큼 하는데 t가 몇 초인지 좀 찍으면서 해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215ms에 얘가 이제 나온 거야. 215ms가 걸리는 뭐 그런 함수인 거죠, 지금. 그런 함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라미스를 잡아서 뭐 해주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긁을 때 뭐 값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뭐 값 읽다가 에러 나면 에러 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예. 이게 단데, 자,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얘를 지금 이제 어싱크 어웨이트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프라미스는 이게 다예요. 이런 식으로 된 캐치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서 뭐 처리할 때는 프라미스 뭐 리턴 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거다. 대부분 이 선 안에서 끝나요. 근데 뭐 여러 번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이것도 읽은 다음에 저것도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동기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어싱크 어웨이트인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for 0부터 i는 10.
이거 가로가 이렇게 생겼지. 10번을 돌리는 거예요. 0부터. 0부터 돌리는데 얘네는 비동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돌리면은 10번이 돌아가죠. 아, 3을 돌리면 안 되는데 여기다 i를 넣어야죠. 지우고. 자,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0부터 나는 순차적으로 하길 바라는데, 예? 순차적으로 하길 바라는데 지금 뒤죽박죽이죠. 랜덤 이 지연되는 시간이 각각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도 이렇게 되죠. 인터넷 상황이 빠를 때는 뭐 금방 10mm 안에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뭔가 데이터가 양이 어떤 부분은 많고 하면은 좀 늦게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나는 0번부터 0번이 끝나야지만 다음 걸 진행하고 싶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필요한 게 어싱크 어웨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너 이제 앞으로 업싱크 함수야. 그리고 어싱크 함수의 이제 장점은 이 된 캐치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얘를 값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비동기가 일어나는 친구한테는 꼭 어웨이트, 어싱크 안에는 어웨이트가 꼭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아,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어싱크라고 이제 함수를 매겨주면은 얘가 반환하는 건 항상 프라미스 리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싱크 함수 하나 만들어 볼까? 얘 말고 그러면 const 프 어싱크 별거 아니에요. 어싱크가 프라미스 함수 만들기 더 쉬워요. 이렇게 해놓고 return 이렇게 하면은 결국 얘는 어떻게 호출하냐면 아까 이거 그냥 쓸 걸.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예요. 얘 자체가 어싱크로 만든 함수의 반환이 프라미스가 되는 거죠. 반환 자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까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필요 없이 그냥 얘는 어싱크로 했으면 리턴 하면은 무조건 그 프라미스 형식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리턴 결국에 맨 마지막에 리턴 true를 해주면 뭐 돈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예, 이 돈을 내뱉게 되는 거죠. 프라미스로 리턴을 했으니까 뭔 짓을 여기서 하든 간에. 아무튼 간에 어싱크 하면은 이 안에서 어웨이트로 얘를 기다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못 기다렸는데 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R이라는 건 아까 요 대에 있는 R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에러 상황이 좀 골 때리는데 여기서 한 번 에러가 나면은 그냥 나가버려요. 그럼 에러가 나면은 이 전체 어싱크에 감싼 곳에서 욜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열로 안 나가고 뭐 또 다음 걸 진행하고 싶다면 트라이 캐치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보자고요. 일단 이걸 뺐고 이런 지저분한 걸 뺐고 일단 R이 결국에 I로 기다려가지고 값이 나오는 거고 얘를 한번 찍어보면 되죠. 뭔가 더 줄도 짧아지고 좋죠.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순차적으로. 근데 지금 뭐 2번씩 한 이유는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t는 뭐 저기니까. 그래서 여튼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는 어싱크를 써야 할 상황은 언제인가 하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if나 뭐 이런 것들로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쓰는 거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어싱크로 묶어서, 그리고 단순히 어떤 값 이렇게 하나 읽어가지고 땅 처리하려면은 아까 같이 이렇게 그냥 프라미스 den으로 가볍게 값 취하고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싱크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프라미스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복잡한 건 어싱크에서 많은 것들을 처리할 때, 그리고 어, 단순하게 하나 읽을 때는 프라미스로. 뭐 조금 부실한데요, 설명이. 좀 더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더 많아져요. 여기서 이제 트라이 캐치로 이제 이것저것 잡아서 어떻게 또 다른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실제 이제 이걸 하면서 이런 거 DB를 읽으면서 또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면 그때그때 또 새로운 문법과 기법들로 그 장애를 이제 극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